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가장 극적인 왕실 스캔들 중 하나입니다. 왕위 계승자의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진 한 왕족, 그리고 그의 뒤에 숨겨진 진실들. 이것이 바로 왕세자를 포기한 양녕대군의 이야기입니다. 1394년 한반도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한 지 겨우 6년이 지난 때였죠. 바로 그해 태종 이방원의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양녕대군으로 불리게 될 이 아이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건국자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개국 공신들의 권력 투쟁이 심했고, 태종 이방원 자신도 자신의 형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양녕대군은 왕실의 적통장자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후계자로 양녕대군을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앞서 말했듯 새로운 나라였고, 왕위 계승 체계를 확실히 다져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양녕대군은 왕위 계승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활쏘기와 말타기 같은 왕족으로서의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양녕대군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소문들이 궁전에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의 방탕한 행동에 관한 것이었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양녕대군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미스테리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양녕대군은 왕세자의 신분을 잊고 마치 평민처럼 궁 밖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여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스캔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청년의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정치적 음모의 일부였는지는 역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녕대군의 이러한 행동들이 점점 태종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태종은 새로운 왕조의 기초를 다지고 있던 엄격한 군주였거든요. 그에게 자신의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양녕대군의 형제 중 충녕대군인 이도 잘 아시는 세종입니다. 충녕대군은 어려서부터 유명한 신동이었습니다. 유교 경전에 밝았고 예의 바르고 아버지 태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역사의 무대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1415년, 태종 15년, 조선 건국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녕대군은 이미 20대 중반의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태종은 공식적으로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서 폐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공식 이유는 왕세자로서의 품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 결정의 뒤에 더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명나라와의 외교관계, 궁중 내 파벌 싸움, 그리고 태종 자신의 건강 악화 등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양녕대군의 방탕함이라고 기록된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과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그가 왕이 되기에 부족한 자질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 진실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녕대군은 세자 자리에서 내려왔고, 그 자리는 그의 동생 세종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자 폐위 이후 양녕대군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미스테리입니다. 양녕대군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왕족이었습니다. 대군의 신분을 유지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는 갑자기 궁 밖의 한 귀족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양녕대군은 이후 상당히 조용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화와 학문에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들 역시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 기록이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만큼 양녕대군의 진정한 삶은 베일에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녕대군이 매우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68세까지 생존했으니까요. 조선 초기 왕족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상당히 장수한 것입니다. 혹시 그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치에서 멀어진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양녕대군이 세자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종대왕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글을 창제했고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약 양녕대군이 왕이 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양녕대군의 세자 폐위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한 왕족의 몰락이지만 실제로는 한 문명의 미래를 결정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양녕대군의 방탕한 행동이 정말 그렇게 심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필요에 의해 과장되었을까요? 둘째, 태종은 처음부터 양녕대군을 폐위시킬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의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을까요? 셋째, 양녕대군은 세자 폐위 이후 정말 조용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역사는 이러한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뿐입니다. 양녕대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운명, 그리고 역사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왕족이 세자 자리를 포기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양녕대군이 왜 폐위되었는지, 그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선택 또는 선택받음이 조선 역사 전체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왕세자를 포기한 양녕대군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양녕대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